경남에서 지난 주말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학교 내 감염도 증가하면서 도교육청도 긴급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사이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 이상 발생하면서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댐 방류 피해를 본 하천 지역 주민들이 지지부진한 보상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은 줄었지만 지난 주말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학교 내 감염도 증가하면서 경남 도교육청도 긴급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에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건 지난 주말입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감염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무섭게 나오던 경남 지역 확진자 소식은 23일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17일 발생한 창원 친목 모임발 확진자만 2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30명. 진해 해군부대에선 4명이 확진됐고 하동군 중학교 관련으로 29명이 확진됐습니다. 4,100명이 넘는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가 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는 도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3개 시군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단계 조정을 할지 아니면 도 전체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일 이후 확진자가 나온 경남 지역 학교는 모두 10곳. 학생과 교직원 31명이 감염됐습니다. 경남 지역 학생과 교직원 전체 코로나 확진자 51명 중 61%가 일주일 새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수능까지 다가오면서 경남도 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밀집도를 낮추고 26일부터는 전 고등학교에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안전한 시험장을 만들기 위해 방역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10곳,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 1곳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험장 안에 같이 있는 일반 시험실과 별도 시험실 수험생의 동선은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험장마다 보건교사를 포함한 방역 담당관 5명을 배치해서 모임을 통한 확진자 증가세에 안심할 수 없는 경남. 도와 교육당국은 모임 자제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 이상 발생하면서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2일 도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할 것을 각 시군 생활방역협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을 고려해 맞춤형 단계 조정을 할 것인지 경남도 전체를 1.5단계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3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469명으로 이 중 11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353명은 퇴원, 사망자는 1명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합천댐 방류로 합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죠. 미흡했던 댐 관리를 지적하며 합천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글쎄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보상 절차에 주민들의 답답함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구지은 기자,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댐관리조사위원회까지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 지난 9월 출범했던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 때 발생한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인데요.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주민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인 조사나 피해 규모에 있어서 협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일단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 구성은 수해 보상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할 것뿐 구체적인 피해 범위와 보상액 등을 두고 정부 측과 지자체가 서로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액을 확보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조사협의회를 꾸린 뒤 섬진강댐과 용담댐, 합천댐 등 댐 방류로 수해 피해를 본 지자체가 모여 환경부 등 정부 측과 관련 협약식을 개최하려 했지만 협약 형태나 구체적인 문구 등의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보상 현실화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조사협의회의 첫 회의 자체도 수해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처음 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합천군의회도 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네, 군의회도 한강 취수장 설치 반대 및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난 8월 18일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활동 기간은 11월 15일까지 90일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조사가 지연되고 보상협의 등도 진척이 없어 군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거기다 아직 지역 내 피해 금액 추산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끝났지만 사유시설의 경우 종류도 많고 범위도 커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미지수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군의회 차원의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특별위원회는 합천댐의 취수장 설치 계획이 철회되고 댐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향후 상수원 수량 실태를 파악하고 취수장 개발에 따른 예상 문제점 조사, 지역 주민 대상 취수장 설치 반대 서명운동의 지속 추진과 홍보, 광역 취수장 설치 지역 현장 조사와 정부 부처 및 국회 특위 구성 요구, 댐 방류 피해 국민청원 동참 홍보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합천군 입장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합천군 관계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조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고 막상 보상 문제, 그러니까 보상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관건이라는 말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조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내놓은 보상안을 정부 측에서 순순히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엔 힘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갖은 진통을 겪고 있는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 문제인데요.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견에 따른 협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지역민을 위해 중요한지가 우선돼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996년) 당시 정부는 대학 설립 준칙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정원의 자율화가 도입됐는데요.
부작용은 4년 뒤인 200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고 학령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미 전국 곳곳에 생겨난 대학들은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교육부가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정부가 대학을 설립하는 요건 자체를 대폭 낮추고 정원 자율화 방침을 세우면서 전국에 대학 60여 개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대학이 늘어 진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전국 지방대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지방대학 14곳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집을 키운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입학 가능 인원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5만 7천여 명인데 반해 4년 뒤에는 16%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17년 뒤인 2037년에는 31만 5천여 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보다 31% 줄어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지역 간 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방안은 지방대의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률을 못 채우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못 받게 할 계획인데 학령 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예산 지원 격차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대 육성법 제정 이후 교육부가 신설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유일한 지방대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구축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신설을 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혁신 기관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거든요. 지역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선택 집중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오는 2024년이면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대학이 절반에 달할 것이란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지방대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통합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이행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 특례로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기존 마산시와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출범하면서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 6%인 1,460억 원을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았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통합 재정 인센티브 44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5살 A씨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김해의 한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